근데 그거를 매일 바르거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, 사실. 그거 되게 끈적거려가지고 침대에 한번 누워서 옆을 한번 봤다 하면 먼지가 쫙 붙어서 다시 이 먼지가 얼굴에 다. 유튜브에서도 한동안 그 논쟁거리가 정말 많았었는데 네. 바세린에 대해서. 아, 네네. 특히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에 절대적으로 좋다. 네. 아니다, 이건 피해야 된다. 뭐 이런 논쟁도 네네. 있고. 뭔가 바세린을 꾸준히 바르면 뭐가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? 저는 약간 바세린의 효과가 네. 과대 포장됐다고 생각하는 쪽인데, 네, 원장님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 더욱더 건조한 날이 있잖아요. 네. 뭐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히터를 많이 받았다든지 에어컨 많이 켰다든지 해서 특별히 건조할 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뭔가 임시방편으로요? 임시방편으로요. 근데 그거를 매일 바르거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, 사실. 그거 되게 끈적거려가지고 컨트롤도 어렵고 한번 바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침대에 한번 누워서 옆을 한번 봤다 하면 먼지가 쫙 붙어서 다시 이 먼지가 얼굴에 다 이제 이불이랑 침구에 있는 먼지를 다 수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게 매일 바를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꼭 바르고 싶으시면 화장품이랑 섞어서 좀 바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바세린 들어있는 화장품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바세린 성분이. 네, 건성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도 그 찐득찐득한 화장품을 자기들이 잘 찾아서 그쵸. 잘 바르고 계세요, 사실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. 바세린을 뭐 이렇게 매일 발라서 좋을 일이 많이 있진 않고요. 또 저처럼 남자분들 특히 네네. 또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분들, 이런 분들은 피지를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그 바세린 자체를 매일 뭔가 꾸준히 바른다라고 해서 뭔가 영양분이 생기고 좋은 효과가 생기는 거는 최소한 아닌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바세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분 덮개 뚜껑 맞아요. 역할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위기 상황엔 도움이 되고 또 레이저 받고 나서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걸 덮어주면 회복이 되게 잘 돼요.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화상 환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잘 쓰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옛날에도 화상 입었을 때 바세린 이렇게 바르라고 맞아요.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바세린 무슨 약인 줄 알았어요. 아. 근데 원래 네. 용도는 그럼 그런 쪽인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바세린 혼자서는 뭘 하는 거는 아니고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유튜브 컨텐츠는 조금 재미로 보시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약간의 어떤 약간 재미 요소가 포함된 그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런 주장도 있던데,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예를 들어서 네. 보습이 되는 뭐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네. 위에다 바르면 좋다. 네. 건조하신 분들은 좋죠.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분들한테는 바세린 좀 오바 같아요, 저는. 굳이 건성이 아니라면 네. 그냥 수분크림만 발라도 되긴 하는데. 네. 그래서 보통 분들은 얼굴이 당기지 않으시면 바세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몇몇 유튜브 채널을 좀 봤는데 네. 좋은 크림 바르고 나서 네. 바세린을 바르면은 뭔가 더 이게 오래 갈 것처럼. 네네. 오래 가는 건 맞아요. 근데 그 피부에 정말 좋으냐,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하냐가 문제인 거죠. 불편함이 있으니까. 네, 불편함도 있고 트러블도 또 올라올 수 있고.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? 그러니까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딱 막아놨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는 습윤, 보습 네네. 이거 오래 덮어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. 피부는 계속 뭔가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. 그것까지 막고 있으면 더 안 좋을 수 있다. 네네. 그 생각을 못했네. 항상 이게 사람이 주식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만 좋은 것만 네. 생각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간과하니까. 네. 이게 뭐 만병통치약 동착은 그렇게는 아닙니다. 아니네요. 네네네. 바세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화상이 생겼을 경우에나 아니면 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움은 되고 맞습니다. 피부 미용 쪽으로는 분명히 한계는. 네,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 조금 건조해서 네. 주로 이제 겨울에는 베이비 로션 이런 거 바르거든요. 좋습니다. 네. 그게 제일 두껍지 않습니까? 그것도 좋죠. 네. 거기에도 그러면은 또 비슷한 성분이 이미 있으니까 네. 굳이 바세린으로 2차, 3차 할 필요는. 네, 별로 없으시고요. 특별히 건조할 때는 잠깐 바르시는 건 괜찮고 되게 끈적끈적한 크림들 많잖아요.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거 이를테면 뭐 니베아 크림 엄청 끈적거리잖아요. 네, 그런 거부터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바세린 하셔도 되죠 뭐. 그 완전히 극강으로 건조한 사람들. 네네네. 제가 좀 건조해서 네. 그 바디로션을 얼굴에 바르거든요.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그거 괜찮아요? 네네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. 어떻게 막 바디로션을 얼굴에 바르냐고. 바디로션에 그 바세린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. 진짜 건성이신가 봐요, 남자분 치고는. 네.
요즘에도 지금 이제 4월 말 이제 5월인데 네. 그거 바릅니다. 바디로션. 아. 근데 이게 바디로션이라고 해서 네. 몸에 있는 피부랑 네. 얼굴에 있는 피부랑 다르지는 않을 그렇게 거예요. 많이 다르지 않죠. 네. 네. 얼굴용은 뭔가 조금 더 비싼 거 써야 되고 몸용은 싼 거 네. 써도 되고 그러진 않.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재료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이다. 네. 뭔가 이런 게. 네. 우리가 몸에 투자할 만한 그 지불용이 경제학과 혹시 나오셨죠? 아니요, 경제학 전공은 안 했는데. 그 주워 들은 것만 맞아요. 저도 주워 들은 것 중에 이제 지불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. 우리는 얼굴에 이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고 몸에는 이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격대가 밖으로 이제 보이니까. 네네네. 다른 피부를 관리하러도 많이들 오세요?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아직까지는. 거의 대부분이 얼굴입니다. 네. 근데 막 이런데 팔꿈치 이런데 다 터서 오고. 보습을 잘 하셔야죠. 네. 그러게. 그러니까 왜 핸드크림 이런 데도 분명히 보습 이런 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이게 피지선이 더 적으니까 더욱더 많은 보습을 할 수 있게 나와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급한다고 네. 핸드크림을 얼굴에 네. 바르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? 네. 그래도 되는구나. 나쁜 건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건성이신 분들은 괜찮아요. 그런데 이것도 막 이제 핸드크림을 얼굴 땡겨서 얼굴에 바른다라고 하면 네. 또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. 있겠죠. 또 근데 그게 나쁠 거는 없는 거고. 특별히 나쁠 거는 없고 자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고 당기지 않으면 이제 임시로 바르셔도 괜찮아요. 약간 비율을 조금 더 극강으로 한번 가볼까요? 왜 그 팔꿈치나 네. 발 뒤꿈치에 바르는 크림 같은 것도 네. 그게 습윤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보습? 거의 극강일 수 있잖아요.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습용으로 나왔으면 그렇겠죠. 극강이겠죠. 근데 그걸 얼굴에 발라도 나쁠 건 없는 거잖아요. 바세린보단 나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치, 뭐 그게 무좀약은 아니고 네네. 원래 용도가 보습을 위한 거라면 네네. 요즘에도 보면 이제 막 발 뒤꿈치까지도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게 또 남자분들은 양말 신어서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맨발에 샌들이 쓸려가지고 각질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. 그것도 미용이에요. 그거는 화장품으로 관리하시는 게 네. 야, 재미납니다. 해서 바세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좀 오해가 많은 걸로. 특히 이거 뭐라 해야 되나? 유분 관리, 수분 관리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면서요. 네. 이렇게 건조한 게 피부를 많이 좌우해서 그런 거예요? 네, 좋지 않습니다. 건조한 건 기본적으로. 네.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절대 차에 타도 에어컨을 안 튼다고. 아. 히터도 안 튼다고. 여름에도 안 트신대요? 그러니까 겨울에 히터 안 틀고 네네. 여름에도 에어컨 안 튼다. 그래서 어떻게 살지 싶은데 네. 그 정도로 극강으로 피부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. 뭐 피부한테는 좋겠지만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요? 근데 그 정도로 네. 뭔가 건조해서는 피부에는 좋을 거는 없고. 네. 그렇게 힘드실 거면 바세린 바르시고 에어컨 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보습을 잔뜩 하고 차라리 네. 에어컨을 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네네.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. 네네. 그 외 수분 크림은 말 그대로 피부를 이제 촉촉하게 해주는 거잖아요. 네. 여름에도 수분 크림이 그럼 필요할까요? 네. 세수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바르시는 게 좋고요. 그 수분크림 건조하시니까 잘 바르시겠지만 보통 남자분들은 그거 잘 안 바르시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. 답답해서. 네, 답답해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. 예. 근데 남자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물어보면은 수분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이 반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수분 크림이 따로 있는. 그냥 얼굴에 바르는 크림. 그러니까 그냥 뭐 남성용 크림 아무거나. 로션, 스킨 세트 뭐 이런 거. 맞아요. 네, 그것도 수분이라고 보면 돼요? 맞습니다. 수분기, 유분기 다 있고요. 아무거나 하나 발라도 되는데 그냥 저렴한 거 있잖아요. 편의점에서 파는 존슨지 니베아 크림, 로션 이런 거 발라도 되고 이게 캔으로 따는 그런 캔도 되고 네, 그냥 정말 저렴한 거 발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귀찮다고 잘 안 바르세요. 남자들은 그런 거 귀찮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바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올리브영에서 나온 아이디얼 폼앤 선 올인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그 뭐 PPL 이런 거 아닙니다. 네. 아이디얼 폼앤 네, 선 올인원 이 제품인데요. 남자한테 무조건 올인원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제품이 되게 좋은 게 로션이랑 그다음에 선블럭이 같이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은 저도 솔직히 두 개 다 바르려고 하면 귀찮거든요. 귀찮아요. 네. 근데 하나를 발라서 쫙쫙 그냥 바르면 선블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저 그런 거 찾고 있었는데 로션도 되고 선블록도 되는 거. 네. 이거 뭐 따로 막 귀찮아요. 그리고 또 선블럭 바를 때는 뭐 잘 짜서 좀 뭐 얼룩덜룩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거 보고 막 이게 문지르기 너무 힘든데 이거는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그냥 대충 발라도 그냥 쫙 잘 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. 편해요. 남자는 올인원이죠. 남자는 올인원이죠. 아예
이거 아예 안 바를 거보다 귀찮아서 안 바르느니 그냥 이런 거라도 바르는 게. 저는 그 광고에서 정말 극 공감을 했던 게 네. 남자들 뭐 샤워하고 나서 미끌거리는 거 싫어하잖아요. 아, 그쵸. 그 바디워시라고 그러나? 네네. 어우, 그거 너무 싫어. 다들 네. 이제 뽀득뽀득한 거 좋아하는데 그쵸. 여성분들은 그 보들보들한 걸 또 좋아하실 수 있는 거고. 맞아요. 근데 뭔가 보들보들한 게 피부를 뭔가 보호해주는 장벽 같은 게 생겨 맞아요.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, 바디도. 샤워 후에도. 근데 이제 바디워시로 샤워를 하는 거랑 아, 뽀득- 비누로 하는 뽀득한 거랑요? 남자들이 끝까지 씻어내자. 근데 의사들은 항상 너무 뽀독 씻어내는 거를 다 싫어하세요. 네. 어. 우리 몸에 필요한 각질층이 있는데 그거를 네. 너무 제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어. 떼미는 거 절대 싫어하시고 혹시 원장님은 때 안 미세요? 떼 안 밀어요. 저희 의대생 때부터 교수님들이 항상 떼밀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세요. 그러면은 왜 그 뭐라 해야 됩니까? 이거 거품 이런 걸로 해서 네. 슥슥삭삭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. 네, 대충 하라고 하십니다. 아 대충. 네. 아니면 그거 아예 안 쓰고 그냥 비누칠만 해도. 비누도 대충. 음. 네, 물론 오염도가 심한 데 있잖아요. 뭐 목이나 겨드랑이 예, 뭐 예. 이런 데는 비누로. 네, 빡빡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항상 대충. 그 왜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할 때 비누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아, 나쁘진 않을 텐데 저는 네. 기름이 많이 나와서 한번 제거하고 싶어요. 이게 그러면 약간 그 유분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은 네, 사실 대충 그런 거 하셔도 돼요. 비누를 안 네. 써도 되는데 유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네, 엄청 번들번들하면은? 번들거려요. 네. 그러니까 뭐가 꼭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가요? 네, 땡기면 안 된다. 그것만 원칙으로 삼으시면 돼요. 얼굴이 당기면 안 된다. 아, 그러면 이제 유분이 좀 있는 사람도 물로만 씻어내서 내 자연스러운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? 개기름을 유분기가 네. 유분기 예. 네. 그게 내 피부를 지켜주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켜주는 거예요. 그게 약간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, 네, 건조하지 않게도 해주고, 실제로 좋은 물질입니다.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. 네. 그러면은 번들거릴 정도 아니면 약간은 남아서 내 피부를 좀 지켜주는 게 네네, 필요해서 좋습니다. 나오는 거예요. 아, 우리의 몸이 인간의 네. 몸이 네네. 필요해서 지켜주려고 나오는 건데 네네.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그 적당한 걸 찾아야 되는 거네요.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 우리나라 여름에 엄청 습하잖아요. 맞아요. 이때도 뭘 발라야 됩니까? 선크림 말고 기본적인 바르는 게 좋아요, 그래도. 아니 왜 알아서 자연이 보습을 해주는데요? 그 엄청 높아서 겨울보다 좀 낫다는 거죠, 뭐. 네. 혹시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. 밀가루 가지고 뭐 만두를 빚거나 수제비를 만들거나 해본 적 있으세요? 예. 그거 이제 밀가루 덩어리가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거 만두 빚으려고 음. 조금만 그 실내에 덮어놓지 않아도 아. 겉이 금방 말라버리는 그쵸 거예요. 그쵸 그쵸. 10분만 지나도 껍데기가 확 말라버리는 거 느끼셨죠? 네네네네. 피부도 똑같아요.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습도가 높아도 쉽게 잘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위에 유분막을 쫙 쳐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피부는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수분이 날아가니까. 맞아요. 근데 빨래 걸어놨을 때 마르는 것처럼. 맞아요. 그래서 못 날아가도록 유분기를 자꾸 덮어줘야 돼요. 그게 이제 크림이 될 수도 있고 로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개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뭐 70%가 물로 돼 있다고 네네. 하니까 이 친구가 뭐 돌면서 알아서 뭐 하고 네. 알아서 또 유분을 이제 개기름을 그쵸. 뿜어내서 지키려고 그렇죠. 하겠지만 날아가면 또 수분 아래에서 공급해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증발 중이에요. 그래서 뭔가 여름에도 덮어주는 게 좋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피부는 네 말라가고 있다. 맞습니다. 겨울에 특히 이제 손이 엄청 트잖아요. 맞아요. 다른 데와 다르게 손이 더 많이 트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? 맞아요. 그게 제일 큽니다. 그리고 피지선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아, 손에는? 개기름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네, 증발이 많이 됩니다. 그 피지선이라는 게 맞아요. 기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음. 네, 쉽게 잘 터요. 그러니까 유분을 뿜어주는 게 여기에는 좀 덜해서 네네네. 특히 여기가 그런 거예요. 몸은 일단 다 그렇습니다. 얼굴 제외하고는. 피지선이 네네. 얼굴이 제일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. 그러네요. 생각해보니까. 네.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신체가 진짜 신기한 게 진화론적으로 네. 필요에 의해서 네. 그쪽이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. 지금 제가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들 생각이 인간이 나중에 옷을 입을 걸 어떻게 알았을까? 왜 얼굴에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벗고 다니지 않았겠어요? 그렇죠. 근데 왜 얼굴에만 그렇게 많았을까? 이런 생각도 갑자기 문득 들게 됐어요. 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옷을 입기 시작을 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네. 그러면서 거기에 또 맞춤형으로 좀 어디는 덜 진화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. 아까 그 올인원 로션 선블록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여름이 아니어도 선크림, 네. 선블록은 바르는 게 좋을까요? 네, 바르는 게 좋습니다. 무조건 바르는 게 좋습니다. 무조건. 네.
요걸로 바꿔서 항상 바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브릴리에님이라고 네. 그분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쪽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인데 거의 완전 거의 뭐 피부과 전문의 수준의 지식을 갖고 주신 네. 분인데 그분하고 강연을 따로 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쉬는 시간마다 덧바르시더라고요. 아, 한 원래 시간에 한 번씩. 원래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서. 계속 덧발라야 돼요. 이제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시선도 있고 네.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니 왜 그 SPF 50 플러스 네. 플러스 이런 거는 이제 오래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것도 시간 지나면서 점점점 빠져서 원래 원칙이 덧바르게 돼 있긴 해요. 최대한 몇 시간? 그게 대략 뭐 한 4-5시간 지나면 조금씩 이제 덧발라주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. 성능이 좀 떨어지는 선블록의 성능이 떨어지는. 네네네. 근데 이거는 남자들도 그죠, 쉽지 않아요. 그 문화가 또 정착이 안 됐으니까요. 한 12시간 가는 거 어떻게 누가 만들면 제가 그분이 투자하셔서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거 나오면. 그러니까 한 번 바르면 일주일 동안 가는 선블록. 남자들한테 이거 대박일걸요? 대박 나겠는데요. 네, 군인들이 다 사지 않겠습니까? 그러네요. 운동선수들도 그렇고. 그러네요. 근데 그 뒤에 보면 숫자가 네. 높을수록 그 선블록 차단 효과가 더 큰 네. 좋고 오래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다 높아서 거. 예.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. 요즘에는 낮은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화장품 가게 가보면. 일반적으로. 네. 그러니까 뭐 PA 플러스. 네, 플러스, 포까지. 플러스. 네, 포 네, 플러스. 4개까지. 그러면 그게 수치가 높다고 해서 피부에 안 좋고 이런 거는 없을까요? 원래는 그런 게 있겠죠. 그래서 그 트러블이 제일 많은 화장품 중에 하나가 선블럭이에요. 그래서 트러블이 네,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되게 예민해지고. 그래서 저 같은 좀 둔감한 사람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어떤 게 잘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피부가 붉어지고 좀 따갑고 트러블 생기는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선블록을 좀 찾아가기는 해야 돼요. 그게 무슨 뭐 유기물, 무기물 맞아요. 이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. 네, 유기자차 쪽이 좀 더 트러블 더 안 맞을 수가 있다고 해서 또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또 발림성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래서 나는 요 정도까지는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는 해야 돼요. 본인에게 맞는 것을. 네. 제형도 마찬가지입니까? 뭐 선크림 있고 선스틱 있고 선스프레이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선크림이 제일 얼굴에 바르기는 좀 편한 것 같고요. 선스프레이는 몸에 바를 때 막 언제 막 또 바르고 이게 힘드니까 그 유원 뭐 이렇게 놀러 가서 네. 선스프레이를 쉽게 바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선스틱은 잘 모르겠어요. 선스틱은 좀 바르기 어렵지 않을까요? 균일하게 바르지 않으면 또 몸에다 얼룩덜룩할까 봐. 하기에는. 네네. 얼굴은 또 이제 선스틱이 이제 빨리 되니까. 좀 이것도 금방 아니에요? 이것도. 왜냐면 또 선블록으로 하다가 균일하게 못 발리면은 약간 또 얼룩덜룩할까 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. 근데 약간 그러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액체 비슷한 고체보다는 그게 더 바르기는 쉬우니까. 네네네. 균일하게 퍼지기가 쉬우니까요. 그 화장품 쓰시는 분들도 왜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발림성? 그거 요즘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이게 특히 남자들은 바르기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그게 발림성이 쉽게 되면은 그냥 거울을 안 보고도 바를 수 있을 정도로 발림성이 좋으면은 손이 자꾸 거기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쉽게 바를 수 있어야 되니까. 네네. 여성분들한테도 그게 중요할 거예요. 여자분들은 보면 하도 꼼꼼해가지고 이제 꼼꼼해하니까, 기능성을 어차피.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남자들은 일단 내가 바른 것만으로도 상위 50%이기 때문에 올인원. 네, 올인원. 네.